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백삼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글자가 길어갖고 그냥 이라고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인데 우리가 좀 한자를 아시는 분은 신하 신자처럼 보이죠? 예, 그게 아니라 이거는 말이을이에요. 예, 그리고 뒤에는 말이을이, 앞에도 말하자면은 아래턱이. 예, 말을 하려면은 턱이 있어야 되죠. 자, 아주 쉽습니다. 왜냐면 아래턱이, 우리가 말을 할 때 위턱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을 때. 잘 보시면은, 저를 잘 보시면 아래턱이 움직입니다. 아래턱이 안 움직이면은 말을 못 해요. 그리고 안에 우리가 달감자를 할 때, 입구자를 할 때, 달감하면은 혀가 없으면 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 형태를 보고 어떤 가치를 놓으면은 이게 가치적인 접근이지만 기능적인 접근으로 봤을 때는 말할 때는 뭐가 나온다? 구강이 필요한데 구강에서는 아래턱이 움직이더라. 그 안에는 혀가 있는데 혀도 말을 하는 기능이더라. 그 다음에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었을 때 맛을 느끼게 하는 펑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혀에는 맛을 느끼는데 혀에도 앞에 혀가 있고 뒤에 혀가 있잖아요. 근데 과학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분석하는 거죠. 앞에 쪽은 무슨 맛, 중간쯤에는 무슨 맛, 깊숙한 데는 쓴맛, 단맛, 그죠? 요렇게 발전하는 게 사실은 서양 문화죠. 우리는 그냥 말을 한다, 이거에만 머물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외형적으로 봐서 문자를 이렇게 상형화해서 쓰는 유일하게 현대까지 쓰는 문자는 어쨌든 말하자면은 뭐라 그래요? 그림 문자죠. 제가 늘 그림 문자니까 턱과 이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턱이 말일이에요. 자, 모양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아래로 보는 모양으로 보면 안 보일 때는 왼쪽으로 눕혀놔서 합니다. 이거는 그리기가 쉬우니까. 아래턱처럼 보이십니까? 예, 모양이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이세요? 입과 코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해요. 왜 이렇게 썼냐라고 물어보면 못하지만 그 모양을 갖고 인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글자를 보면은 인식이 딱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이 문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말이을이니까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이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걸 인중이라고 하고, 예? 이게 뭐예요? 인중. 예? 입에서 나오는데 이런 모양으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을이, 그래서 중간에 문장을 읽거나 이럴 때 쓰죠. 뭐뭐뭐 하고 이하고, 그죠? 그러니까 써있자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앞뒤를 문장을 해주는 거고, 써있자는 또 다르죠? 그리고 써있자는 동사로도 써이니까 사용하다. 예. 그러니까 이 이렇게 나오면은요, 하다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 해석하면 조사로 해석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동사의 기능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시대에는 말하자면은 문법 체계가 없었고,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문장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아래턱이에요. 아래턱이는 턱이다. 이것만 있어요. 문장이 적어해서 제가 요거만 놓았어요. 그리고 아래턱이는 요런 모양입니다. 예? 다르죠? 예. 신하 신자는 이게 빠진 거죠. 신하 신자는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줄이 빠져 있죠. 예. 아래턱이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더 파악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아래턱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아래턱 위에 쓰는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많이 쓰죠. 우리 이름들의 희자예요. 성희예요. 그죠? 성이에요. 성이라는 건데 이 성이 뭐냐? 이 성이에요. 여자여예요. 그냥 누가 이제 계집녀를 쓰면은 자꾸 이게 비하한다 이런 걸 해서 제가 여자였는데 그때는 계집녀라고 썼으니까 시대. 근데 이거를 쓰는 거는 황제가 희수에 살아 성이 되었다. 누구 성입니까? 성씨가.
아주 중요한 거죠. 성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예요. 우리 이름에는 희자 들어가는 미희, 지희, 무슨 희. 그러니까 돌림자가 있었잖아요. 이름도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다음에 숙자도 있고 한때는 성인들이 많았죠. 미자, 경자, 숙자, 옥자. 왜 이렇게 성인들이 많은지. 예? 공자, 노자 같은 계열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성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주나라 문무왕의 성입니다. 그래서 희수에 살았다. 그래서 성이 됐다. 황제잖아요. 황제가 됐잖아. 예? 그래서 이 희자가 뭐냐면은 주나라 문무왕의 성씨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여 계집여를 하면은 중국의 8대 성들은 다 여자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이죠. 그때부터 성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8대 성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거 강자. 강자 하면은 양양자의 여자죠. 예? 양과 여자가 결합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걸 하면은 양치기 소녀죠. 예. 그러니까 여자여가 들어간 중국의 고대 8대 성이 있는데 다 여자여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를 이제 참조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계 시대라고 봐야 되나?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계 사회로. 그러니까 제가 확정적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한자의 문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문화를 읽어낼 수는 있다 이거죠. 저는 분명히 그 시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200년 전에 얘기 갖고도 이랬다 저랬다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문무왕이니까 벌써 3000년 전의 일인데 얼마나 논란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보면은 3000년이 짧은 시간이지만 인간으로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해서 한 400년 만에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이룬 게 또 인간이니까. 자, 그래서 황제, 거, 희수, 인수, 위, 성. 그죠? 예, 희자가. 그래서 가희, 무희 할 때는 이 희자를 씁니다. 근데 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자를 쓰는 사람들은 노래 부르고 춤췄는데 지금의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로 하면은 나쁜 의미겠죠. 하지만 옛날에 성씨니까 좋은 의미겠죠. 춤추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존재 아니면은 어떤 자연에 대한 경외심 할 때 우리가 주술 문화가 발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희자는 아래턱이는 이렇고요. 희자 성의를 여기다 놓은 거고요. 자, 두 자를 같이 넣었어요. 글자가 많아서 이거는 아름다울입니다. 몸기를. 그러니까 요게 아래턱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렇게 보면은 아름다운가요? 어쨌든 아름답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다인데 그 다음에 또 한 자는 빛날이에요. 밑에가 점점점점이니까 이건 불화죠. 예, 마르는 것이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조야. 그래서 희조, 광희 할 때는 좋은 뜻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니 서울이라고 하면 좀 틀려져. 한양에 있는 작은 문 중에 하나가 광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제 나온 글자 중에 우리가 한자를 이해할 때 점점점점으로 찍는 게 있잖아요. 점점점으로 찍는 것도 이럴 때는 불화가 돼요. 이럴 때는. 그러면 없을무 때는요. 다르죠? 없을무 때는 뭐가 되면 이게 나무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고기어일 때는요.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기어일 때 점점점점은요. 뭡니까? 꼬림입니다. 예. 꼬림이잖아요. 고기에 무슨 불이 있고 나무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모양으로 하면은 이렇게 해요. 이거를 꼬림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려웠냐? 점점점점으로 다 축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어에서 물고기어에 점점점이면 물고기한테 나무나 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럴 때는 꼬리라고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빛날희 그러면은 뭐야? 빛나는 거는 뭐예요? 불이죠. 그러면은 불로 인식할 수가 있죠. 근데 없을무는 없어요. 그러면 그 없을무는 뭐가 있냐? 그거는 좀 어려운 문자지만
말하자면 나무목입니다. 나무목이 된 거니까 그건 나중에 그 글자가 있으니까 나올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턱이고요. 그 다음에 말리을이입니다. 말리을이는 수야, 따를 수자죠. 머리열에다가 이게 3이면은 터럭삼이죠. 이 말리을이에 글자에 좋은 글자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이게 이겁니다. 비유. 지금 비가 오죠? 비가 어떻게 와요? 주룩주룩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는 꼭 필요한 거예요. 물과 불은 굉장히 인류 사회에서 중요한 팩트입니다. 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죠. 물은 항상 모든 도시는 물이 있어야만 거기다 도시를 세워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물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예, 필요할 수 또는 뭐라 그래요? 물이 필요한 거고, 이거에 하는 자 한자를 잘 보세요. 괜히 써드린 게 아니에요. 필요할 수예요. 하는 게 물이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많이 와도 피곤한 거지. 그렇지만 없으면 더 곤란한 거죠. 이 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는 물을 가두어서 쓰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글자입니까? 유학할 때 유자잖아요. 그러면 유학할 때 비를 계속 내리게끔 기다림을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비를 기다리게 하고 그거를 내려오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학유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을이에요. 계속해서 오다 말다. 비가 없으면 사막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가 있어야만 모든 생물이 자라나고, 이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주에 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주에 무슨 별자리가 나타났다면은 그거잖아요. 물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 물이 뭐예요? 얼음덩이잖아요. 그 얼음덩이가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많이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이을, 이까지 되고, 여기 있네요. 제가 해놓고 비유를 더해서 쓰일 수, 기다릴 수예요. 그래서 우우, 불진, 수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해놓고 제가 했나 안 했나 지금 착각을 해갖고, 예, 그래서 쓰일 수, 기다릴 수. 그래서 유학유로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갖고 오늘도 동몽, 한자 알았으니까 경몽. 오늘도 한자 배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